조선 중기 세종대왕의 치세가 이어지던 어느 해,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평안한 마을에 김한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넓은 논밭을 일구며 부지런히 살아가던 그였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어느 날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장날에 우연히 본 주사위 놀이에서 작은 돈을 걸어보았는데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꽤 큰 돈을 땄습니다. 그 달콤한 승리의 맛을 잊을 수 없었던 김한수는 점점 더 자주 도박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보다는 도박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의 세계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승리는 그저 초보자의 운에 불과했고 곧 연달아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한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따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큰 돈을 걸었고 결국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도박판에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넓었던 논밭은 하나씩 팔려나갔고 집안의 귀중품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청자 항아리며 어머니의 유품인 금비녀까지 모든 것이 도박 빚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김한수의 도박 중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김한수가 진 도박 빚은 무려 100냥에 달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2냥 정도였으니 보통 농민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김한수의 집 앞에 나타나 독촉을 했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한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또다시 도박판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박을 터뜨려서 모든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김한수는 마지막 남은 몇 냥마저 모두 잃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김한수의 머릿속에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내일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김한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박순이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한수는 이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점점 이 끔찍한 계획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온 가족이 몰락할 텐데 차라리 아내라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한수가 본 광경은 더욱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 박순이가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이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 울음소리는 김한수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순이의 얼굴은 걱정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볼은 살이 빠져서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요. 벌써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젖이 나오지 않으니 이웃집 김서방 댁에 가서 미음이라도 좀 얻어다 주세요. 아니면 쌀 한 줌이라도. 박순이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청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도박에서 진 분노와 절망감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이웃집에 가서 구걸을 하겠는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소. 김한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오. 김한수의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망한 것은 모두 그의 도박 때문이었는데 죄 없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김한수는 아내와 아기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한양시장 근처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쉬쉬하며 이야기하는 인신매매업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그 업자를 찾아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 남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음험해 보였습니다. 김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매매업자는 김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팔고 싶다는 거요? 제 아내와 아이를 팔고 싶습니다. 김한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몇 살이고 얼마나 예쁜가? 건강한가? 26이고 꽤 예쁩니다. 건강하기도 하고요. 김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50냥 정도 주겠소. 아이는 어떻게 되나? 3달 된 사내아이입니다. 아이는 아직 젖을 떼지 못했으니 키우기 어려워서 멀리 보낼 수 없소. 30냥이 고작이요. 김한수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80냥이면 100냥의 빚 중 대부분을 갚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돈으로 한 번 더 도박을 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 두십시오. 김한수가 매매업자에게 말했습니다. 매매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데리고 오시오. 그때 돈을 드리겠소. 김한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우선 그 남자의 옷차림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비단으로 만든 듯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지만 잘생겼고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김한수와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한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내와 아이를 팔려고 하는 분이시오? 김한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오? 혹시 저를 미행한 것이오? 낯선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저는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고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얼마를 받고 팔려고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오. 김한수는 이 남자의 말투와 분위기를 보니 분명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하는 방식이 평범한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매매업자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김한수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200냥입니다. 김한수가 2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남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100냥 드리겠소.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한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냥이면 매매업자가 주겠다던 80냥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100냥이라니, 그런데 무슨 조건이시오? 낯선 남자는 신기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당신이 아내와 함께 지내시고 밤이 되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한수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안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것은 매우 좋은 거래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잃지도 않으면서 100냥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신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낯선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한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길가의 큰 바위에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계약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한수는 글을 잘 몰랐지만 낯선 남자가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낯선 남자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김한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말로 100냥의 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김한수는 그 많은 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김한수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지면 제가 가마를 보내겠습니다.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김한수는 돈을 받자마자 벌써 다음 도박판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100냥으로 큰 판에서 한 번만 이기면 모든 빚을 갚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한수는 박순이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순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말이 됩니까? 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소.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오. 그나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오. 박순이는 한동안 울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품팔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겠어요. 김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소. 어쩔 수 없소. 그리고 당신 혼자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이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소. 다음 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말로 집 앞에 아름다운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그 가마는 일반적인 가마와는 달랐습니다.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은으로 만든 장식들이 달려 있어서 달빛 아래서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가마를 매는 사람들도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없어서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순이는 울면서 젖먹이 아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아이 좀 부탁드려요. 며칠 후에 돌아올게요. 이웃집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순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박순이는 아기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닦은 후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김한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손에 쥔 100냥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가마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박순이는 가마 안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점점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가마 안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박순이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신비한 남자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쪽에 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저택은 평범한 양반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담장만 해도 한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고 대문은 궁궐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풍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택 전체에서 마치 한겨울 같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명히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박순이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대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여러 명의 하인들이 나와서 박순이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순이에게 깍듯하게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앞장을 서서 안내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에는 온갖 기이한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모두 하얀색이나 연보라색 등 신비로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못에는 맑은 물이 흘렀지만 물속에서 가끔 이상한 모양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박순이를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바닥에는 다른 나라에 거신 듯한 고급 용단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얀색이나 은색 계열로 통일되어 있어서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온갖 진기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박순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들이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각종 고기 요리와 산에서 나는 진기한 버섯 요리, 깊은 바다에서만 잡히는 귀한 생선과 해산물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신기한 과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던 박순이는 굶주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어보았는데 음식의 맛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각각의 요리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환상적인 맛을 선사했습니다. 박순이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중에도 집에서 굶고 있을 갓난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웃집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지만 박순이는 어떻게든 아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는 하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몰래 닭다리 2개를 옷소매에 숨겨 넣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이것을 우려서 국물이라도 만들어 아기에게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성애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마친 후 하인들은 박순이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침실로 보였는데 이전 방보다도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고 방 곳곳에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일반적인 향과는 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박순이는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신비한 남자는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 하나가 웃음을 지으며 총총걸음으로 박순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아기는 박순이의 품 안으로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아기의 모습이 매우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크고 반짝였으며 귀가 조금 뾰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은빛이 도는 하얀색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아기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으르르 으르르 하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작은 동물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묘한 정이 있어서 박순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순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에게서 특별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예전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향기였는데 도무지
언제 어디서 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산속의 풀냄새와 비슷하면서도 더욱 신비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박순이의 품에서 매우 편안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박순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겨 있었습니다. 박순이도 이상하게 그 아기에게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자신의 갓난아기 생각도 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다시 열리더니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낮에 만났던 바로 그 신비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으며 얼굴은 잘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나온 신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윤기가 났고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옷차림도 고급스러웠는데 하얀 비단에 은실로 수놓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부부는 박순이 앞에 와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순이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일까요? 남자가 깊은 절을 올리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오랜 세월 전의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순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처음 봅니다.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인께서는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10여 년 전 아버님과 함께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라가셨던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은인께서는 아직 어린 처녀셨지요. 박순이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15살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산에 약초를 캐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약방을 하셨는데 어려운 병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약초가 필요하다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혹시 그때 다친 작은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제서야 박순이는 그날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고 예쁜 여우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았는데 뒷다리가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 작은 여우가 불쌍해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야생동물이라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박순이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여우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박순이는 그 여우를 집으로 데려와서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매일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우유와 닭고기를 끓여서 먹였습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박순이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나은 후에 박순이는 여우를 다시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작은 여우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박순이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기가 그때 그 여우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우 일족으로 신선님의 은혜로 오랜 수행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인께서 구해주신 작은 여우는 바로 저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호기심이 많아 몰래 집에서 나가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다가 위험에 처했던 것이지요. 다만 저희 여우 일족은 성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막내 아들은
아직 아이의 모습이지요. 박순이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의 분위기가 그렇게 신비로웠던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범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에게서 나던 그 익숙한 냄새도 바로 그때 돌보았던 여우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인의 은혜로 저희 아이는 목숨을 구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하고자 했고 항상 주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은인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박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상황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때 남자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박순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인께서 앞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이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황금 덩어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금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만지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금입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서 은전으로 바꾸시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한 번에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께서 이것의 존재를 알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남편이 알면 안 되나요?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도박에 걸어버릴 것이고 결국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반드시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박순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남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은인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박순이는 여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시 가마가 준비되었고 박순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금콩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한수는 도박에서 또 큰 돈을 잃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한수는 돈이 없어서 집에 있던 마지막 혼수, 이불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김한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며칠 전에 댁 부인이 와서 금덩어리를 은전으로 바꿔간 것 같던데 혹시 집에 돈이 있는 것 아니요? 김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그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박순이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디서 구한 것이요? 김한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박순이는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김한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갓난아기를 들어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중하면 솔직히 말하시오. 금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해칠 수도 있어. 박순이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데려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준 것입니다. 김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금이 있을 것 아니요? 당장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시오. 박순이가 거절하자 이미 욕망에 눈이 뒤집힌 김한수는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싫다면 이 아이와 당신 모두 해치겠소. 결국 박순이는 김한수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김한수를 여우 가족이 사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화려했던 저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황량한 산과 오래된 무덤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처음에는 박순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이곳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땅 곳곳에는 큰 저택이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돌기둥의 일부와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이 황량한 무덤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박꾼답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무덤 중 몇 개에는 도굴꾼들이 파놓은 구멍들이 있었고 이미 털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덤 하나는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김한수가 박순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저 무덤을 파보겠소. 박순이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세요. 죽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발 돌아가요. 하지만 김한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다 보니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확실히 큰 규모의 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한수가 무덤을 파고 있을 때 땅속에서 갑자기 여우 몇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김한수의 행동에 놀라서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김한수는 재빨리 준비해온 자루로 여우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한수는 연달아 여러 마리의 여우를 잡았습니다. 모두 7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여우들을 팔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우 가죽은 비싸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박순이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우들 중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우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 여우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은 저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김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여우들을 팔면 당분간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것이요. 당신은 여기서 이 여우들을 지키고 있으시오. 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보물을 찾아보겠소. 김한수는 횃불을 준비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여러 개의 방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방들은 이미 도굴꾼들에 의해 털린 상태였습니다. 김한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마지막에 하나의 방이 더 있었습니다. 그 방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어서 도굴꾼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한수는 온 힘을 다해 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중앙에는 검은 칠이 된 관 하나가 완전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주변에는 온갖 금은 보화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하하,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난 부자가 됐다. 이걸로 노름을 하면 난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는 흥분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선 관 주변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금팔찌, 은비녀, 옥장신구 등 귀중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관 안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관뚜껑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뚜껑이 열리자 안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관 안에는 한 구의 시신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죽은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피부도 탄력이 있어 보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는 특별한 방부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김한수의 눈을 끈 것은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에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한 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옷의 가장자리에는 손가락 굵기만한 금실이 빼곡히 둘러져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금실만 뜯어내도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그는 관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시신의 옷에서 금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한수의 손이
시신의 얼굴을 건드리는 순간 시신의 피부가 갑자기 썩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흘러간 것처럼 피부가 검게 변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시신에서 검은 액체가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검은 액체는 독성이 있어서 김한수의 피부에 닿자마자 화상을 입혔습니다. 김한수는 비명을 지르며 관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독액은 계속해서 분출되었고 김한수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굴렀지만 독액의 효과는 매우 빨랐습니다. 그의 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김한수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깊은 무덤 속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밖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박순이는 비록 남편의 협박에 여우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도저히 여우들을 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여우들을 풀어주려는 순간 갑자기 무덤 깊은 곳에서 김한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이는 깜짝 놀라서 무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순이가 무덤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점점 김한수의 비명소리도 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박순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인이시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박순이가 뒤돌아보니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낮에 만났던 여우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원래 모습인 여우의 형태였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우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발 남편을 구해주세요. 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아내와 아이를 팔고 우리를 잡아서 해치려 했으며 마지막에는 죽은 자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김한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박순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비록 김한수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여우가 박순이에게 다가와서 위로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남편은 도박의 늪에서 빠져 은인과 아이에게 해만 끼쳤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잊으세요.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드린 금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박순이는 잡혀있던 여우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들은 자유의 몸이 되자 기뻐하며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큰 여우가 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저희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은인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산속 깊은 곳에서 저희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우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순이는 혼자 남겨졌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여우 가족이 준 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우 가족이 준 금을 조금씩 사용하며 아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순이의 가르침 아래 건강하고 바르게 자랐고 박순이는 금의 일부를 팔아 작은 포목점을 차렸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했던 순이는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였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포목점은 10년 후에 인근 고을에서 가장 큰 포목점이 되었고 그녀는 착한 마음씨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박순이는 그에게 아버지와 여우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선행이 어떻게 가족을 구했는지 깨달았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평생 남을 돕고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는 다시는 여우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수의 탐욕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순이의 작은 친절이 큰 보답으로 돌아왔던 반면 김한수의 탐욕과 잘못된 행동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착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